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Wide those morning doors.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건강 브런치 아주 건강하게 한번 드시라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구루가 부릅니다. 이런 사랑가. 그날은 봄빛이 허공에 머물던 날이라 구름조차 나무 그림자에 기대 있었고 광안루 정원 한쪽 그네 하나 흔들릴째 눈길 하나가 처음으로 길을 잃었도다. 마치 멈춘 세상 속에서 고운 옷 입은 그녀와 꽃길을 함께 걷고 있었으니 눈을 뜨면 사라질 꿈 같았더라.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 춘사 멀곤 때에 꽃이 된 너의 꽃잎을 감싸 안고 너울 춤을 추거든. 그때는 네가 나인 줄 알아줘.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햇살이 길게 눕던 그날에는 평소보다 늦게 저무는 듯 책을 펴도 글자는 흩어지고 생각만 그녀 곁을 맴돌았더라. 달이 제자리를 찾을 무렵 가슴속 푹이 조용히 울리니 발끝을 누르며 문 밖을 나서며 등불 하나 없는 길도 그녀를 향하면 밝았더라. 나는 죽어 달이 되어 그대 천장 없는 빛이 되고 별 없는 밤 하늘 아래 소복소복 그댈 비추거든. 그때는 네 맘인 줄 알아줘.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나는 죽어 구름이 되어 그대 가는 길을 덮어주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포근포근 그댈 감싸거든. 그대 몰라도 늘 곁에 머물겠어.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 춘사 멀곤 때에 꽃이 된 너의 꽃잎을 감싸 안고 너울 춤을 추거든. 그때는 제발 나인 줄 알아줘.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 아마도 내 사랑. 핑구루의 이런 사랑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지르는 목소리에 이 멜로디에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원함을 느끼셨나요? 또 첫 번째 가사 자체에 또 봄빛이라는 가사가, 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제 또 우리 3월이 밝았잖아요. 어느새 또 3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이 3월이라고 사실 또 마냥 봄이 또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월의 첫 방송, 저번 주를 재방송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돌리게 되면서 첫 방을 함께 못했는데, 3월의 첫 주에는 또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냥 또 이런 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3월이라는 것 자체에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괜시리.
네, 괜시리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이렇게 눈이 오다가도, 금방 꽃이 필 것 같고, 초록이들이, 자라날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3월에 내리는 눈이라 그런지 또, 눈도 그냥, 눈이네? 이런 것보다도, 눈꽃이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 차이인가 봅니다. 제가 올해는 조금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저만의 조그만 소망이 있는데요. 또 이게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많이 막 극적으로 막 엄청나게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뭔가, 그래? 날씨의 영향? 난 좀 덜 받을 거야. 막 요런 괜한 뭔가 그런 소망에 빗댄 저의 의지라고 표현을 해보면 될까요? 어쨌든 약간 오늘이 3월이라 그런지 아니면 저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괜히 이제 내리는 눈송이들을 보면서 눈이잖아. 눈 왜 와? 춥겠다. 막 이런 것보다도 눈송이네? 눈꽃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굉장히 눈들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누군가 얼음 조각을 뿌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일찍 하는 녹음이어서 제가 이제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수요일 오전에는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렇게 예측 불허한 날씨가 우리 곁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봄의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3월의 첫 주, 또 정월 대보름도 있었죠. 여러분 소원 비셨나요? 너무너무 크게 달이 떴더라고요. 또 그런 큰 달에 내 소원이 또 내 순번에 닿지 않을까? 닿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어쨌든 소원을 빌어봤으니 내 순번을 기다리고자 전 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에 저는 오곡밥 대신에 오곡이 들어있는 떡을 누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먹으면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곡밥 챙겨 드셨나요? 또 정월 대보름이니만큼 나물이나 이런 거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코너는 나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이제 땅에서 자라나는 고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그만큼 또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고 또 진짜 종류별로 너무 다양하면서도 종류별로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인 그런 식재료. 요 설명을 듣고 다들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여러분, 버섯을 사실 많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미끄덩한 식감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말캉한 이 이빨에 닿는 촉감이 별로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향이 좀 뭔가 흙내음이 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져온 이 버섯이라는 친구를,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 항상 이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 제가 이 버섯을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 또 이제 날이 슬슬 따뜻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한두 겹씩 옷이 좀 얇아질 테고 또 이맘때쯤 되면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름을 대비해서 옷이 더 얇아지고 더 짧아질 걸 대비해서 식단 관리에 돌입해야겠다.
아니면 난 건강 관리에 돌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저는 팔다리는 정말 까늘고 그런데 복부가 조금 고민이에요. 막 이러신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40대가 넘어간 30대부터도 요즘에는 조금 걱정을 하시던데 한 30, 40대부터 시작이 되는 복부 비만, 특히나 남성분들이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복부 비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 버섯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봐야겠죠? 우선 버섯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량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열량 부담이 굉장히 적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버섯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밥 먹을 때 국물이 없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국물에,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는 게 버섯이고요. 저는 기름진 음식이 좋아요 하셨을 때 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버섯이고요. 또 저는 약간 촉촉한 반찬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섯 볶음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또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뱃살에 대해서 일단 우선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요, 여러분. 40대, 30, 40대 이후로 특히나 남성분들이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보다도요. 진짜 과학적으로 30, 40대부터 복부 비만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냥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는데도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뱃살이 이렇게 있었나?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칼로리를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체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대사를 고려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중년 이후가 도대체 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하신다 하면은 기초 대사량이 일단 감소하고요. 그와 더불어 근육량, 그리고 활동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면요, 여러분,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지방이 축적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포만감과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고려한 식단이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초 대사량도 낮아진 나의 상태, 그리고 그러면 그 와중에 활동량도 근육량도 감소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다 배에 쌓여. 요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섯 있죠. 이 버섯을 섭취해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버섯의 장점 나갑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먹어도 혹은 같은 양을 먹어도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로리 자체, 양 자체를 줄이기보다도 내 대사에 관련이 있는 친구들, 관련이 되는 식단을 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요,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소화는 그냥 미적지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움직임은 줄어들어가지고 그만큼 그 이상 지방이 막 쌓여가지고 몸이 좀 무거워질 때, 그럴 때 또 배고파서 그 다음 끼니를 또 먹게 될 거예요.
소화되면 또 그 다음 끼니를 먹을 거고, 요럴 때 우리가 대사와 관련해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친구들을 먹으면요, 포만감 유지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보다 끼니를 그렇게 많이 챙겨 먹지 않아도, 또 칼로리를 굳이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먹지 않더라도요, 그 배부름이 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식이섬유는요, 또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요, 장 환경 유지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굉장히 활용하기도 쉽고 또 부담도 없이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이 장 환경 유지, 식이섬유가 주는 이 장 환경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실을 더 잘 가시는 분들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전보다 나의 20대, 나의 청춘, 나의 30대보다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더 힘들어졌지? 왜 이렇게 이게 숙제 같고 힘들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면 나의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나의 소화, 대사 능력도 떨어지는데 같은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그만큼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20대보다 지금이 더 잘 가는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장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식단을 잘 챙겨주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원래 태생적으로 튼튼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걱정할 일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 몸을 챙겨줄 때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를 굉장히 잘 섭취를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섯에는요, 여러분, 식이섬유 말고도 키토산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토산은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팽이버섯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또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버섯? 그래? 지방 흡수를 억제해? 또 배출을 촉진해?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버섯만 먹을 거야.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과유불급입니다. 항상 뭐든 적당히. 또 버섯을 안 먹다가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몸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 몸,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물론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 양 자체는 내가 계산해서 적당히, 내가 먹는 양에 적당히 추가를 해주시면서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팽이버섯에서 비교적 이 키토산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팽이버섯을 활용한 음식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팽이버섯 볶음이라든지 팽이버섯 구이라든지 아니면 팽이버섯을 넣은 된장찌개라든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저는 한창 팽이버섯 불닭 조림을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한 2, 3년 전쯤에 한창 유행했던 다이어터들의 식단이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매운 게 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매운 자극적인 거를 진짜 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불닭볶음면 이런 친구들 있죠. 진짜 매운 치킨 이런 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먹으면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한창 SNS상에서 떠돌았던 그 매운맛 충족을 할 수 있는 그 레시피가 바로 팽이버섯을 구워가지고 불닭 소스, 굴 소스, 알룰로스 막 요런 걸로 약간 간을 해가지고 그 팽이버섯을 그 소스에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불닭 맛도 당연히 나고 그 매콤함, 매운맛을 충전해 줄 수 있어가지고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한창 SNS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던 메뉴이자 또 제가 정말 많이 먹었던 메뉴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아삭은 아니야. 약간 오독오독? 되게 이 식감 자체가 진짜 특이한 식감이잖아요. 팽이버섯이 약간 얇은데 딱딱하거나 쫄깃하거나 또 그건 아니고 뭔가 오도독 하는 뭔가 그 식감 자체가 또 이 식감이 주는 포만감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냥 후루룩 넘길 수 있는 죽보다 안에 뭔가 알갱이가 씹히면 씹힐수록 포만감을 더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죽이라도 안에 알갱이가 살아있는 죽을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팽이버섯 불닭조림을 해 먹으면은 매운맛도 충족이 되죠. 그리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죠. 그리고 또 식감도 채워주기 때문에 포만감 유지에도 굉장히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팽이버섯에 특히나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레시피를 만드셨던 분은 요 사실을 알고 만드셨던 걸까요? 어쨌든 지방 흡수 억제면 다이어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쵸? 똑똑하신 분이군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장점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버섯에는요, 여러분,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서요, 불필요한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 비타민 B군이 그래서 부족하면요, 살이 찌게 되고 만성 피로와 같은 노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을 활용한 요리는요,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복부 비만 관리에도 좋고 다이어트들에게도 좋고 또 이렇게 따스한 봄과 이제 더워질 여름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걸 준비하는 봄과 여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마트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버섯들은 또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내 통장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이섬유 포함되어 있고 키토산 성분도 많고 비타민 B군까지 풍부한 버섯.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또 우리 세 번째 코너를 미리 당겨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점심 혹은 오늘의 저녁에는 버섯이 들어간 메뉴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요 메뉴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번 우리 노래 좀 듣고 와가지고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핑구루님이 부른 이런 사랑가에 이어서 한번 핑구루님의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곡은요, 여러분, 핑구루님이 부르는 그때가 어서 왔건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보다 높았던 날 산정상 끝 외딴 집 하나 불빛 꺼진 방에 한 아이가 실려왔네. 아비와 어미를 잃고 몸 하나 남겨진 채 떠밀린 날 그 집 노파가 아이를 건져내었으니 마치 딸처럼 보듬어 주었음. 내 그네를 갚기 위해 불을 지피고 물을 길었네. 그런 아이는 작고 조용한 꿈을 가슴에
왜 목숨을 건졌다는 두 사내 가문을 두드렸네. 가시지 않은 젖은 흙 속에서 우린 함께 살아내었더라. 햇수로 손가락을 덮다 보니 혼인을 논할 나이가 되었고, 허나 그들의 눈길은 늘 나 아닌 누이를 향해 있었네. 나를 본다 하여도 그건 누이를 차지하지 못한 비겁한 패배자의 벌이었으니 그저 채워질 자리에 불과한 노래. 언젠가 나도 구놀이꾼 누군가의 사랑이 되고 팠거늘 병풍과 같은 내 걸음에 꽃길이라 부르리었더이다. 그때가 적어도 기대조차 품지 않으리라. 언젠간 나도 구놀이꾼 누군가의 전부가 되고 팠건만 병풍보다도 흐린 이 걸음엔 꽃길이라 불러주리었었더이다. 그때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눈도 뜨기 싫은 그런 마음. 세상은 내게 아무 말도 없는데 괜히 혼나 기분이네. 휴대폰은 조용했고 커튼 사이 햇살만 조용히 움직여. 숨 쉬는 것도 힘든 지금 그냥 멍하니 있어.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말 한마디 없는데.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내 마음에 무슨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울었어. 아니 하늘이 예뻐서. 그냥 하늘이 예뻐서. 누가 날 불러줬던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세상은 똑같은데 나만 잠깐 멈춘 것뿐인데 그 멈춤이 전부 같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말 한마디 없는데.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내 마음에 무슨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울었어. 아니 하늘이 예뻐서. 그냥
내 마음 안아줬으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말 한마디 없는데. 근데 하늘이 좀 이상했어. 눈물이 날 만큼 내 마음에 무슨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울었어. 아니 하늘이 예뻐서. 그냥 하늘이 예뻐서. 그냥 하늘이 예뻐서.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핑구루님이 부르는 그때가 어서 왔건만에 이어서 가수 쿡님이 부른 하늘이 예뻐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둘의 분위기가 너무 상반돼가지고 저도 막 신나다가 갑자기 막 들뜨다가 차분해지는 거 있죠. 참 노래가 주는 힘이 이렇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버섯 이야기에 좀 이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오늘 뭐 먹지? 코너를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이어서 하는 만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이 버섯을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 가지 소스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들 잊지 않으셨죠?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버섯, 그리고 키토산 성분,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키토산 성분,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서 불필요한 지방이 체내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비타민, B군까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버섯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까 팽이버섯 하면 생각했던 그 음식,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된장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지나가듯 스치듯 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식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많이 버섯 좋다 그래가지고 매 끼니 매일매일 한 달 내내 버섯 먹는 것보다도 이 식단 자체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30, 40대, 특히 30, 40대가 넘어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된장국. 우리가 보통 이제 팽이버섯 송송 썰어서 혹은 찢어가지고 넣는 게 된장국이어서 된장국을 떠올린 것도 맞지만 영양적으로 봤을 때도요, 된장국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걔네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우선 된장은요, 발효식품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버섯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요, 식단 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죠. 추천 조합은요, 표고버섯도 괜찮고요, 만가닥버섯도 괜찮고요, 팽이버섯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좀 섞어서 넣으면요, 식감과 풍미 또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까 제가 버섯은 굉장히 쉽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 찌개, 볶음, 샐러드, 버섯, 솥밥 등등, 또 고기랑 같이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부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를 또 함께 먹어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불필요한 식욕이 억제된다고 하니까요. 요 버섯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겠나요? 약간 살짝 데쳐가지고 올리브를
버섯랑 후추, 소금 뿌려서 버섯 샐러드로 드셔도 에피타이저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약간 점심을 좀 헤비하게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샐러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버섯 샐러드로 살짝 데쳐가지고 소금, 후추, 올리브유 뿌려가지고 단백질 제품 하나나 아니면 뭐 탄수화물 제품, 뭐 고구마 이런 거 하나씩 첨가해가지고 함께 드시면 탄단지 영양이 굉장히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나는 오늘 좀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섯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재료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어묵, 버섯과 어묵볶음 해가지고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당근 버섯볶음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 대신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말고 뭐 소고기나 아니면 목살 요런 거 혹시 설날에 들어온 선물들, 고기 선물 남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냉동실에 하나 이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고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같이 볶아가지고 또 따로 이제 기름찌개 먹는 것보다도 고기 기름도 살짝 좀 걷어내고 버섯과 함께 볶아 먹으면 그것도 맛있을 것 같고, 혹은 불고기에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 게 또 버섯이죠. 그리고 또 된장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장국도 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단으로 버섯을 활용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만감 오래 유지되고 뱃살 관리, 식단 관리, 체중 관리까지 되는 요 버섯 한번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오늘 저녁이면 참 좋겠어요. 한번 버섯 쇼핑 한번 가보시고 식단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3월이 된 만큼 이런 땅에서 나는 친구들을 또 많이 접해줄 때가 됐어요. 겨울에는 약간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찾았다면 또 이런 봄이 다가오고 따스운 계절이 다가오면 또 땅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요즘 봄동 비빔밥이 유행을 하고 있다던데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두쫀쿠를 이을 유행템이 바로 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이 지방 덩어리, 칼로리 덩어리에서 아주 건강한 봄동으로 유행이 바뀐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유행 아주 시작한 초기에 바로 봄동을 사서 해 먹었답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행인지 그때 제가 봄동을 살 때만 해도 여러 인터넷 쇼핑을 막 했거든요. 식재료 쇼핑을. 아니, 봄동이 다 품절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였죠? 한 이마트 24, 막 요런 데에서 한 5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개탄 거랍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쉽게 먹을 수 없어요. 무조건 웨이팅 해야 되죠? 무조건 기다려야 되죠? 무조건 예약해야 되죠? 그냥 인생이 웨이팅 수준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부지런하고 진짜 먹잘알들이에요. 진짜 먹는 걸 너무 잘 아시고 똑똑하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들 활용하시는지 대단합니다. 저는 봄동 때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짜 멋있는 분들이 모인 게 바로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 하나하나 피어나 어느새 바래진 그곳에 넘어설 무엇도 뒤처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난 그런 꿈을 꾸어요. 깃날 필요 없이
네, 아이유 씨와 김연아 씨가 함께 부른 얼음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한 이야기와 굉장히 딱 잘 어울리는 제목 아닌가요? 꽃이 필 봄의 시기긴 하지만 눈이 내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또 눈송이가 내리네, 눈꽃이 내리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저의 이야기와 굉장히 뭔가 일맥상통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반가워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의 한번 지식 처방전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아까 제가 이제 30, 40대 들어서면서 정말 만인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 버섯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요 이야기도 해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여러분. 골다공증이요, 여러분. 아까 복부 비만과 마찬가지로 40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 40대를 넘어서는 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이미 넘어서신 분들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법한 그런 오늘의 건강 브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30대 후반부터 여러분 골밀도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감소하다가 40대 이후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진짜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이 이런 몸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뼈는요,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거나,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고장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굉장히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는 게 요 골다공증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0대부터 특히,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30대 후반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되게 당연한 거지만 어쩌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100세 시대, 120시대라고 하는데 왜 3분의 1 지점인 40대가 그 시작이고 30대가 그 시작이죠? 하시는 분들 뭐 계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뼈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단단한 그 골양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가장 우리의 뼈가 단단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내려오거나 혹은 여기서 관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그 골량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만들어진 가장 단단한 상태의 내 최대 골량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친구들을 없애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만들기에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40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뼈의 상태, 뼈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4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도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뼈를 보호해주던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뼈가 과도하게 분해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이 뼈가 분해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던 친구인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지만 이때부터 나오는 생활 습관들이
내년, 내후년은 시작이죠. 정말 10년, 20년 뒤. 나의 약간 꼬부랑 할머니 시기? 꼬부랑 할머니가 되느냐, 꼿꼿한 할머니가 되느냐를 결정지어주는 생활 습관이 바로 40대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뼈의 골량을, 내 가장 건강했던 그 뼈의 최대 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시면요, 제가 이제 처방을 내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찔려요. 저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당장에 커피 한 잔, 커피 몇 주 먹었다고 당장 뼈가 막 약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피곤하다고 한 잔, 이렇게 여러 잔 하루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요 패턴이 몇 년씩 수년이 반복되면요, 몸에는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화장실 더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신장에서 카페인이 칼슘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칼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많이 나게 하는 카페인 자체가요, 화장실을 계속 가게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면은 내 몸에 똑같은 양의 물을 먹어도 물을 마시면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안 가는데, 카페인을 마시면은 뭔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죠, 여러분? 우유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한테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뼈를 유지해주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주 성분인, 뼈를 이제 자리하게 해주는 주 성분인 칼슘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어떠겠어요? 뼈의 밀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골감소증 넘어서 골다공증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커피를 끊으라고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저도 커피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또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한국인들이 또 커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몇 잔씩, 진짜 서너 잔씩 먹는 습관을 좀 일단 줄이기, 하루에 한 잔 정도로,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에 마시기. 왜냐면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요즘 디카페인 커피 많이 나오잖아요. 디카페인 선택해서 드셔주면은 어쨌든 간에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방식만 조금 바꿔도 그 부담이 훨씬 덜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비타민 D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는요, 여러분,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친구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어쩌겠어요?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가 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흡수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은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칼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끌어와요? 이미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뼈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 많이 봐라. 저 여기 건강 브런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 햇빛 쬐는 시간을 좀 가져라. 혹은 우리가 짧은 거리는 좀 걸어 다니면서 햇빛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타민 D를 의식적으로 좀 관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주는 거, 그리고 연어, 고등어, 달걀, 그리고 아까 말한 버섯, 요런 친구들 자주 섭취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비타민 D 섭취해 주시는 거, 우리 영양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충해 주시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비타민 D 보충제는 식사와 함께 섭취해 주시는 거. 왜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제 말 잘 안 들으신 겁니다. 왜냐? 왜 같이 먹어야 돼요, 음식이랑?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니까 비타민 D 영양소는 꼭 음식과 함께 드셔주시면 더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뼈에 조금씩 자극을 주는 거예요. 뼈는 그냥 내가 칼슘만 먹었다고 얘네들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요. 또 자극에 따라서도 구조가 달라지는 친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을 어떤 거에 하냐에 따라서 또 이런 뼈대가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선수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걷는 거 하셔야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고요. 계단을 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나 런지 같은 가벼운 하체 근력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다 제가 한 번씩 건강 브런치에서 전부 다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내 생활 습관에 이미 있는 것들인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제가 걷는 것도 항상 말씀드렸고, 햇빛 쬐는 거, 산책하는 거, 스쿼트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또 그리고 버섯은요,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도 이야기했죠. 정말 여러분 함께 건강해집시다. 제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고 있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40대, 40대부터 정말 중요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복부 지방 그리고 골다공증, 뼈의 상태입니다. 오늘 주로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30, 40대부터 정말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나의 당장의 1,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나를 결정짓는 습관들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꼭 참고하셔가지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버섯 종류의 음식 한 3가지 정도는 드셔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부지방뿐만 아니라 제가 골다공증 얘기할 때도 버섯 많이 섭취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버섯 관련된 음식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더더 알찬 건강 브런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이었습니다.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